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저 난생 처음 테스트 니팅 해보게 됐어요. 이야! 테스트 니팅이라니 엄청 설레는데요. 제가 이번에 뜰 도안은 요 타르트 케이프 가디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무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아래로 코를 주어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뜨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사실 도안을 지금 처음부터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 프릴이랑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독특한 느낌이 굉장히 멋스럽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느낌의 도안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도안 나오면 떠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테스트 니팅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타르트 케이프 가디건을 떠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설레고요. 제가 선택한 실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선택한 실은 짜잔! 이 색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이 색깔을 옷을 진짜 뜨고 싶었는데 타르트 케이프 가디건에 이 보라색으로 뜨면 약간 요즘 유행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할머니 스타일? 약간 요즘 유행하는 느낌? 무드가 딱 다운되고 뭔가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이 보라색으로 선택을 했고요. 실은 러스크입니다. 러스크 2합이고 이 약간 보라색인데도 살짝 다른 여러 가지 멜란지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떠놓으면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통통 튀는 느낌보다는 살짝 이렇게 어두우니까 멋스러워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저 처음으로 러스크 떠보거든요. 러스크 너무 떠보고 싶었는데 러스크도 처음 사용해보고 테스트 니팅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게이지 얼른 작업해가지고 가지고 와볼게요. 저는 바삭한 러스크에 나무바늘 조합을 사실 너무너무 사용해보고 싶었는데요. 게이지가 안 맞아서 결국 마인드풀 4.5mm로 라지 사이즈 뜨려고 해요. 타르트 케이프 가디건은 기존 탑다운 가디건과 뜨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처음으로 떠준 부분은 케이프의 띠가 되는 가슴 부분의 가로 무늬인데요. 가로로 코를 잡고 되돌아뜨기를 하면서 위아래 길이가 다른 긴 띠를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케이프 무늬에 동글동글한 꽃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코바늘로 버블뜨기를 해서 넣어주는 방식이라 작가님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짠! 이렇게 옆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기 위에 가슴 부분 가로로 이렇게 있고 이제 위아래로 코 주어서 아랫부분 윗부분 이렇게 뜨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버블로 해서 이렇게 꽃무늬라 그래야 되나요? 버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블루베리 같고 엄청 귀엽습니다. 이 화면보다도 훨씬 어두운 느낌의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이 버블 요게 진짜 귀엽습니다. 끼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쭉 가슴띠 부분 만들어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슴띠 부분 만들어서 가지고 와 볼게요. 귀여워! 지금 앞판 띠 부분 반 정도 떴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밑에가 요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요렇게 위에 아래로 다니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 떴습니다. 뜨는 거는 정말 재미있고 독특해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가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리고 러스크도 처음 써봤는데 러스크 정말 최애 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러스크랑 무늬의 조합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지금 여기가 말려서 그런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케이프 띠 부분 완성! 다 떠놓으니 자연스레 아래로 퍼지는 레글런 스타일의 옷 부분이 유추가 됩니다. 근데 저는 뜨는 거에 너무 신나서 무늬 단마다 표시를 안 해줬는데요. 이 도안은 단수가 매우 중요하니까 처음 뜨시는 분들은 패턴 반복마다 표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케이프 위쪽 코를 잡아 역 레글런 줄임을 떠줘야 됩니다.
제가 앞서 표시를 해주는 게 유리하다 했잖아요. 약간 제가 계산한 코수가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서 계속 코수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늦게 마커로 패턴 반복 표시하고 겨우 코수 맞춰왔어요. 짠! 타르트 케이프 가디건. 위쪽에서 이렇게 코 잡아가지고 이쪽 이제 목 고무단 부분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요 레글런 줄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줄임 해주면서 목 부분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파트 부분별로 이렇게 마커 걸어가지고 이제 떠주면 되는데요. 저는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커 걸려 있잖아요. 요 꼬임단마다, 그러니까 패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주면은 나중에 코스를 세고 이럴 때 편한데 저는 그냥 무작정 뜨느냐고 이걸 표시를 안 해줘서 나중에 다 뜨고 나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코 잡는데 안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끝나고 나서 코수를 세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제가 제대로 밑에를 더 길게 떴는지 위에 단수가 이거 진짜 가로 뜨는 게 이 케이프 부분 뜨는데 단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단수 체크를 안 해서 전 나중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서 단수 체크를 해줬잖아요. 이러면 조금 상당히 헷갈리고 나중에 저같이 어두운 편물은 좀 숫자 세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뜨신다면은 매단 요 양옆에 꼭 끝나는 양옆에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가지고 원하는 단수 제대로 단수 측정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저는 요 위에 부분 코수 잡고 어느 정도 한 단 떠가지고 왔으니까 나머지 단도 쭉 무늬 유지해가지고 쭉 한번 떠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떠가지고 와 볼게요. 와, 이거 코수 잡는 거랑 이 단수 체크하는 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수 쪽 꼭꼭 뜨면서 체크해 가시면서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레글런 부분 줄임을 해주면서 뜨시면 되는데요. 탑다운 레글런 뜨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탑다운 레글런 중심으로 늘어나는 코를 반대로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여기에 더해 되돌아뜨기로 목 라인을 만들어주는 파트가 있는데 저에게 새롭고 모양도 잘 나오고 목고무단을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라 감탄했어요. 케이프 윗부분까지 뜨니 옷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탑다운 레글런 아랑 가디건 뜬 것 같죠? 다음은 반을 바꿔서 목고무단 떠주기. 겹단 만들 겁니다. 여기서도 작가님의 겹단 영상 팁이 있는데 겹단 실수 잦으신 분들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목 고무단 다 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6cm 정도 되고 이전에 표시해둔 첫 번째 단에서 표시해둔 요 밝은 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겹단을 만드는 건데요. 겹단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와 볼게요. 먼저 영상을 보고 왔는데 영상 보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 설치해 놓으면은 그 겹단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원래 실 색깔은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는 더 어두운데 지금 약간 어두워서 그런지 많이 밝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목고무단 이 겹단으로 딱 다 완성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짠! 이렇게 해가지고 목 고무단까지, 그러니까 레글런 위쪽 부분은 완성했습니다. 이제 요 아래쪽에서 코 잡고 프릴이랑 밑에 소매 분리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새로워서 너무 신기합니다.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 밑에 프릴단 코 잡으려면은 바늘 2개 이용해가지고 안쪽에 레글런단, 프릴단 이렇게 해서 코로 2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밑에 단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번 설날 세일에는 마인드풀 케이블을 2개나 끊어 먹었기 때문에 마인드풀 케이블을 샀습니다. 마인드풀 그 스위블 케이블? 그 돌아가는 거 굉장히 편하고 저는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은근 그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 2년 쓰니까 끊어지더라고요. 2년 더 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4.5mm 요거는 몸통 하는 바늘이고 프릴 만드는 바늘은 요 5mm입니다. 프릴은 조금 더 이렇게 하늘하는, 그러니까 코스도 많아지고 조금 면적이 넓어야지 프릴처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5mm 바늘로 뜨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늘림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코 잡아볼게요.
이 편물 이렇게 보면 요 앞쪽이 5mm고 요 뒤쪽이 4.5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 둘, 셋. 이거 근데 쌍바늘 컨트롤이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앞뒤 코 두 개로 코 줄 때 은근 꿀팁은 요 앞쪽에 그 코 줍는 뒤쪽에 가만히 있는 바늘 말고 앞쪽에 찔러서 코 줍는 바늘 있잖아요. 요 앞에 바늘을 살짝 짧게 잡는 게 조금 더 잡기 수월합니다. 이렇게 앞에가 조금 더 짧게 잡아야지 뺄 때 뒤에 바늘에서 실은 안 빠지면서 앞에 바늘만 통과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코 잡고 뜨게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꿀팁 아닌 꿀팁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앞, 뒤로 코 잡았고요. 뒤쪽에 이쪽에 보면 코 잡은데 여기 앞뒤에 코 잡은데 그렇게 해서 코 잡았고 이제는 앞쪽 프릴단 먼저 뜰게요. 프릴단은 코 늘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코 늘림 중간중간에 해주면서 조금 더 프릴스럽게 팡팡 퍼지게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프릴단 뜨는 거 보여드리고 완료해서 가져올게요. 코 늘림을 해서 쭉 떠주면 올록볼록한 프릴이 생긴답니다. 프릴단을 덮어씌워 코막음을 하면 딱 보기에도 살랑살랑한 프릴단이 만들어져요. 다만 코늘림, 덮어씌워 코막음이라 뒤집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익숙한 트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쪽 잡은 코에선 이제 레글런 늘림을 몇 단 해줄 건데요. 지금부턴 탑다운 레글런 가디건 방식과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뜰 수 있었어요. 몇 단 안 뜨고 바로 소매 분리. 진짜 소매 분리 전에 엄청 안 자라잖아요. 케이프 무늬 덕에 몇 단 안 뜨고 소매 분리해서 엄청 빨리 뜬 기분이에요. 입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 프릴 정리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약간 케이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가 3월 초 연휴였는데 가족이 입원해서 병원 뜨기 했어요. 와, 뜨게 할 시간 엄청 많아졌다. 병원 집 하면서 몸통 무늬도 열심히 떴습니다. 참고로 편물이 너무 어두워서 저녁에는 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명을 켜고 뜨개를 했어요. 따뜻하기도 하고 일석이조. 몸통 다 떴어요. 이렇게 지금 살짝 스팀했는데도 이렇게 너무 들어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마무리 다 끝나고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떴으니까 고무단 떠줄게요. 이제는 고무단을 떠주는데요. 더블 리팅 마무리로 끝단을 통통하게 마무리하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요즘에도 다른 뜨기 할 때 더블 리팅 마무리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애용하고 있어요. 앞판 이제 밑에 고무단 다 떴고요. 고무단 살짝 쫀쫀하게 떠줬는데 이렇게 쫀쫀하게 떠야 나중에 세탁하고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여기 더블 리팅 앞쪽에 버튼밴드 코 주워가지고 단추구멍 만들어줄 겁니다. 단추구멍 만들고 오늘은 코만 잡고 끝내려고요. 조금 있으면 12시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되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단추구멍만 만들면 진짜 옷 느낌이 확 날 것 같아서 얼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코 잡는 방법이 여기도 코 잡아야 되고 여기 겹단한 부분도 코 잡아야 돼서 조금 헷갈려서 영상 보고 찾아서 코 잡아가지고 와볼게요. 올 초 다이아몬드 아랑 가디건도 겹단해서 코를 잡았는데요. 보송님의 방법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꼬매주는 과정이 없어서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단추구멍 낼 위치를 표시한 뒤 더블 리팅으로 버튼밴드 단을 떠주면 되는데요. 자주 하던 버튼밴드지만 실을 자르지 않고 구멍 만드는 팁이 있으니 꼭 도안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튼밴드 완성! 프릴 단도 살짝 다듬어 봤는데 프릴이랑 버튼밴드가 약간 제 멋대로인 것 같아요. 세탁 후에 블로킹으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 팔 쪽은 위쪽 무늬 맞춰서 떠주면 되는데 여기 겨드랑이 쪽 있잖아요? 여기는
이 몸통이랑 무늬가 살짝 달라지니까 코 잡는 것도 저희가 가마코 만들었던 것보다 더 잡아야 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앞쪽 서술형이랑 차트 잘 보시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무늬도 살짝 달라지고 여기 꼬임 줬거든요. 여기도 꼬임. 근데 여기 밑에는 이런 일반 무늬죠. 이 무늬가 겨드랑이에서 달라지는 거 빼고는 나머지 팔 쪽 무늬는 다 똑같아가지고 크게 차이 없이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줄임단, 중간중간에 줄임단 넣어가지고 쭉 원하는 길이 정도까지, 동안에 나오는 길이까지 떠가지고 오려고 하거든요. 한번 쭉 떠가지고 와볼게요. 옷을 이렇게 잘 접어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줍니다. 예전에도 꿀팁이라고 몇 번 봤던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려고요. 이렇게 가방에 잘 넣은 다음에 이 팔 부분만 이렇게 쏙 빼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뜰 거예요. 조금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뜨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게이지에 있는 실 굵기고요. 콩다 지금 거의 이만큼 써가지고 거의 밑바닥이거든요. 그랬더니 실이 엄청 얇아졌어요. 바닥에 있는 실들을 조금 스팀하거나 세탁하면 확실히 이렇게 통통해질 것 같아요. 팔 부분은 실이 아무래도 바짝 눌려 있다 보니까 아마도 수축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게이지를 냈을 때도 세로 수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소매 길이가 조금 낙낙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소매 길이가 너무 짧을 것 같으면은 고무단을 1, 2cm 정도 조금 더 여유롭게 떠볼까 해요. 그래도 도안대로 우선 쫙 뜨는 게 먼저니까 도안대로 다 떠볼게요. 무늬에 맞춰 길게 팔을 떠줍니다. 뭔가 유난히 더 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바늘을 바꿔 고무단을 떠준 뒤 더블 니팅으로 마무리해주면 생각보다 넉넉하게 긴 소매가 완성됩니다. 짠! 한쪽 소매 다 떴습니다. 살짝 넉넉하게 이렇게 손등 덮는 이 정도 길이로 나왔는데 실제로 세탁하면 조금 더 짧아져서 한 이렇게 짧아질 것 같아서 적절한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쪽 팔도 다 떠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뜨는 것 같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예쁜 무늬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이 독특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나머지 한쪽 팔도 얼른 다 떠가지고 가지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뜨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고무단 느낌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세탁하고 나면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뜨개 이렇게 끝났으니 세탁하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말려볼게요. 참고로 라지 사이즈지만 길이가 그렇게 긴 옷은 아니고요. 제 기준으로는 도안 그대로 다 뜨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탁하고 나서 한번 고정 잘 해볼게요. 상여자 특 그냥 세제 드리붐. 워낙 어두운 색상의 실이기 때문에 여러 번 물로 빨아주려고 해요. 어두운 색이라 그런지 염료가 엄청 빠져요. 이거 염료 색깔 묻어 나오지 않을 때까지만 물로 열심히 한번 헹궈 볼게요. 그리고 나서 건조시킬 때 가지고 오겠습니다. 세탁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블로킹을 해줍니다. 고송님께서도 세탁 후 건조할 때 플리를 잘 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뒷판 프릴 안쪽 면은 블로킹 매트에 잘 펴서 핀을 눕혀서 꼽아서 고정한 뒤 나머지 옷 부분과 프릴을 잘 피고 주름 모양을 만져 고정해줬습니다. 우선 건조할 때 이 프릴을 겉으로 굉장히 잘 오게 안 말리게 이렇게 잡아줘서 겉면에서는 해줬고요. 지금 앞쪽은 이렇게 뒤집으면 프릴 바깥쪽 제일 펴지게 이렇게 최대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도 여기 접히는 부분이 제대로 위아래로 서서 접히게 이렇게 해줬고요. 이쪽은 버블이 있는 부분이라 너무 눌리면은 버블이 눌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통통통통 너무 죽지 않게 이렇게 만져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블로킹 매트에다 해서 제대로
앞쪽 고무부, 특히 버튼밴드 부분이 너무 울지 않게 제대로 고정시켜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프릴이 뒤집히지 않게 잘 잡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타르트 케이프 가디건은 프릴이 생명인 만큼 제대로 쫙 펴주고 촘촘하고 꼼꼼하게 블로킹 해줬답니다. 세탁했더니 가로품도 살짝 넉넉하게 늘어나서 품도 굉장히 낙낙해졌고요. 이 뒤집히는 것도 처음에 떴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요거 블로킹 하나하나 꼼꼼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고, 여기 꽃무늬들 또 굉장히 귀엽게 퐁실퐁실하게 다행히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추 달아볼 건데요. 프림에서 제공해주신 단추로 달아볼 건데 지금 다 떼놨거든요.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줘도 이쁠 것 같아서 연분홍이랑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두운 검은색으로 전체적으로 진짜 차분한 느낌? 테이프랑 이 꽃 같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색상을 좀 짙게 해서 좀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블랙으로 달아보려고 합니다. 블랙, 다 뒤집혀서 흰색이네요. 이렇게 블랙으로 달아보려고 해요. 단추는 프림 스튜디오에서 나온 자기 단추 18mm 6개를 달았어요. 도자기 단추인데도 가벼워서 러스크같이 탄탄한 편물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달았고 이제 나머지도 쫙 달아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실 정리도 뒤쪽에서 여기 더블 리팅 안으로 숨겨가지고 잘 해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테스트 니팅에 참여한 보송님의 타르트 케이프 가디건 완성했습니다. 와! 무늬는 화려하지만 전체적인 색상이랑 단추 같은 거를 어둡게 해가지고 좀 차분한 느낌 주려고 노력해봤고요. 이렇게 여기 케이프 모양 잡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프릴 있잖아요. 프릴 모양을 좀 잘 잡아줘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입었을 때 굉장히 독특하고 이렇게 케이프처럼 쭉 내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러스크 2합으로 540g 정도 써가지고 만든 건데요. 생각보다 러스크가 손에 짝짝 뜰 때 뜨는 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팔에 한번 입어보니까 아무래도 러스크가 맨몸에 입기에는 조금 따가운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꽈배기 무늬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 파트가 하나, 위쪽으로 뜨는 거, 아래쪽으로 뜨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파트마다 뜰 수 있어서 금방금방 뜰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한 7일에서 8일 세탁까지 하면은 거의 지금 열흘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게 뜨실 도안 찾고 있으시다면은 타르트 케이프 가디건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케이프 없이도 떠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조금 단정한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케이프 없이 뜨셔도 단정한 아랑 가디건, 그리고 하지만 옆에 독특한 무늬가 있는 아랑 가디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뜨개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입은 모습, 그리고 입으면 어떤 느낌인지는 뒤편에서 보여드리고 오늘 뜨개는 여기서 끝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뉴 도안 출시됐으니 봄에 단독으로 입을 때 화려하고 귀엽고 그리고 독특한 가디건 뜨개 찾고 있으시다면 이 타르트 케이프 가디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재미난 뜨개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에 봐요.